이제 우리가 그 학대를 발견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법령으로 좀 처벌받는 게 뭐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사회복지사들, 사회복지사들이나 병원 종사자, 그리고 상담소 계통, 음. 교육기관 네네. 종사자, 의료인 등이 네네. 이제 요 크게 카테고리가 사회복지 종사자, 의료인, 교육기관 종사자, 상담소 및 보호시설 요 분류 안에서 또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를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마 나오지요. 그런데 신고를 하면 또 그 신고인에 대한 익명성 그리고 그 신고인이 해고를 당하면 다시 복귀시켜주고 하는 법들도 있으니까 반드시 신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좀 인식들이 그쵸. 뭔가 그 연루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도 있고. 예. 근데 네, 또 저희 있으니까. 기관의 네.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신고해 주시는 경우 많이 있어요. 아, 많이 있어요? 예. 너무 좋은 세상이다. 예. 제3자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네.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거나 아니면 뭐 경찰들이나 이런 분들이 사건 하시다가 장애인인 것 같으면 연결해 주시거나 지나가던 시민도 전화해 주시기도 하고 그러세요. 아유, 훌륭하네요, 그래도. 예. 네, 걱정보다. 관심 가져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면 그런 신고를 할 때는 절차 같은 게 뭐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는 이제 저희 번호가 조금 어렵긴 하지만 1644 빨리 구해주세요. 8295 1644 8295로 하고 저기 장애인 학대 신고한다 그러면 전화 또 번호 124에서도 안내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화하고 저희가 이메일도 받고 홈페이지에서도 받고 내년부터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로도 받을 예정이에요. 아, 좋네요. 예, 그렇게 되면 뭐 시청각 장애인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신고를 전화로 했어요. 그 다음에 절차가 뭐 어떤 식으로 쭉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신고를 하면 보통은 평균적으로 72시간 내에 나가도록 되어 있어요. 아, 여기서? 예, 옹호기관에서? 옹호기관에서. 그런데 저희가 신고 전화가 들어오면 학대 신고 전화하고 일반 신고하고 따로 나눠요. 그러니까 일반 신고는 학대인지 모르고 장애인에 관해서는 좀 뭐든지 물어보고 싶으셔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일반 상담 신고 전화라고 저희가 조금 열애를 해놓고 그 경우에도 필요하면 72시간 내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기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거 말고는 굉장히 급한 경우 그런 경우는 12시간 이내에 저희가 출동을 하고 저희가 만약에 야간이 걸리거나 해서 아직 밤에 나갈 수 있는 인원은 충원이 안 돼서 그럴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나가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사건 지원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렇게 보통 뭐 아주 긴급한 경우, 일반적인 경우, 또 중대 사안인 경우가 있는데 중대 사안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굉장히 덩치가 큰 거 실한 염전노예 사건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무조건 출동해서 뭔가 하자 그러면 좀 난감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조사하고 좀 더 만들어서 나가려면 그런 건 한 3주 정도 이내에도 나가기도 하고 하는데 보통은 저희 같은 경우 대전 시내 관내거든요. 그래서 보통 뭐 이틀 정도 24시간 내에는 거의 대부분 나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나가서 조사도 하고 상담도 하고 필요하면 경찰하고 협의도 하고 주민센터나 뭐 이런데 그리고 저희가 연계해서 같이 일하는 곳, 아동보호나 노인보호, 뭐 경찰서 이런 곳하고 회의하기도 하고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출동하고 그리고 문제 사건을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중대 사안이나 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이제 그냥 갑자기 소장님이 지금 기관장님이 관장님이 가서 아니 내가 신고가 들어왔는데 당신이 학대했다면서요? 이렇게 물어보면 큰 싸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나갈 때는 경찰과 혹시 같이 나가거나 같이 나가기도 하고 저희가 미리 전화를 하거나 아니면 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 조사 확인서 같은 것도 만들어서 미리 공문 보내고 장애인 생활시설 이 경우에는 그러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굳이 그렇게 안 보내고 전화 드리고 이런 사건이 상담이 들어왔는데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가기도 하고
그랬을 때 그쪽 상대방은 좀 어때요? 개인적으로나 시설이나 양쪽에? 뭐 저희가 뭐 하게 되면 굉장히 크게 아직까지 뭐 네. 절대 안 됩니다라고 반발하는 경우는 많이 못 봤고요. 네네. 그냥 많이 협조들 해주세요.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개인적인 경우는 이제 뭐 그런 경우도 있죠. 나중에 전화해서 뭐 니네 사무실을 가만둬놔봐라. 아, 네네. 뒷꼭지를 조심해라. 나중에 이런 전화도 가끔 하시기도 하세요. 무섭다. 그냥 예. 당장 들었을 때는 내 직업관 때문에 응대하긴 했지만 집에 갔을 때는 좀 슬슬 이제 혹시 해코지 당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분명히. 직접 협박도 하시긴 하는데 네. 아직까지 직접 협박해서 들어오신 경우는 네. 없고요. 아,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매뉴얼 안에는 긴급하게 도망쳐야 되는 매뉴얼 이런 그렇지. 것도 하나 네. 있긴 합니다. 네, 있어요. 네. 예. 자, 어쨌든 전화를 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일반인지 학대인지 중대인지 뭐 등등을 해서 그래서 뭐 필요하면 경찰과 같이 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상담한 이후에 뭐 사례 상담처럼 다른 유관기관들과 해결을 위한 그렇죠. 상담 같은 게 이루어진다. 예. 네네 그렇게 되는데 예. 그러면 이제 우리 학대 신고를 하면 일단은 다 72시간이나 뭐 몇 주 내 일반은 다 가긴 가는구만요. 일반 그렇죠. 상담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안 갈 하고 수도 일반 있고, 상담 일반 외에 상담. 학대 상담은 네. 저희가 다 나갑니다. 다 근데 나가고요. 이렇게 뭐 즉시 12시간 내냐, 네. 뭐 72시간 내냐, 뭐 네. 3주냐 이런 거는 있지만 네네. 거의 다 즉시 나가는 편이에요. 나가셨을 때 뭐 허탈했거나 아니면 좀 난감했던 경우도 있습니까 혹시? 네. 난감했던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네. 나가봤을 때 옛날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 장애인 상담은 네. 고구마 줄기 같아서 아. 줄기를 하나 딱 네. 올리면 고구마가 막 주렁주렁 네. 매달려 오듯이 문제들이 다 매달려 온다라고 하는데 가보면 발달장애인 집에 가보면 대개 보면 집안 환경이 열악한 적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보면 밥이 여기저기 있고 바퀴벌레가 막 돌아다니고 그리고 상처는 상처대로 있고 될 대로 돌봐주는 사람 없고 그리고 뭐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뭐 이러는 경우도 많고 그렇습니다. 진짜 예. 난감하다. 이거는 예. 어느 한 부분 개입한다고 해결될 그렇죠. 소지가 안 보이고 예. 너무 전방위적으로 건드려야 되면 그래서 이제 주민센터들이 많이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그런 경우에 주민센터도 되게 난감해 하시는 경우 주민센터 아니고 행정복지센터 난감해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학대가 지속적으로 참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계속해서 발생한다면 그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를 안 여쭤볼 수는 없는데 저 같아도 참 난감하긴 할 것 같아요. 네. 그 학대가 끊없이 나타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학대를 당한 피해자들이 대개 보면 작년의 통계로 한 72% 정도 70%가 넘는 인원이 발달장애인이에요. 발달장애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해요. 발달장애인 특성상 사회적으로도 좀 무시당하기도 하고 위축감도 있고 사람들이 그분들에 대해서 잘 속여 먹으려고 하는 그런 또 안 좋은 의식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이 이제 거의 70%가 넘고, 예. 70%가 훨씬 넘고 이분들이 아무래도 계속 더 받을 수밖에 없다. 학대를. 취약하니까. 취약하니까. 뭐 경제적인 학대는 젊은 청년들이 많고 나이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신체적이거나 뭐 경제적으로 노동력 착취나 뭐 이런 재산 문제들도 많이 있고 그런 편이에요. 네네. 예. 해결책을 여쭤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지만 그렇죠.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 웃으면 안 돼요. 너무 허탈해서 웃음이 나온다 정말. 맞습니다. 어떻게 해결을 할 거야 이걸? 발달장애인들한테 교육을 시킨다고 매번 교육은 나가지만 그래도 뭐 뾰족한 수는 없고 한데 저희가 이제 연계기관들하고 많이 협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다 보면 그래도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뭐 지자체 이런 데서 지원을 좀 해주는 것이 좀 더 확실하고 지속적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에 상담원을 좀 늘리시고 비용이 좀 많이 책정이 된다면 그런 가정들, 개인들한테 조금 더 큰 지원이 되지 않을까. 뭐 어찌됐든 발생한 학대에 대해서 그나마라도 좀 나은 쪽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서 난감한 사례가 나가보면 너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을 갖고 있는 사례들이 난감하다 하셨는데 그런 연장선 같아요. 예. 네. 그래서 학대도 사실은 환경에 대한 문제도 그렇죠. 있을 수 있으니까 주변에 이 개인 당사자를 둘러싼 환경들에 대해서 지원이 필요하다.